누가 대놓고 무시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쿡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말이 중간에 끊기고 대화가 다른 데로 흘러갈 때입니다. 단체방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만 조용히 떠내려가 버릴 때입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묻히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을 때 그 말만 환하게 조명을 받을 때입니다. 친한 사람이 툭 던진 농담이 내 마음에만 가시처럼 박힐 때입니다. 상대의 눈길이 나를 지나쳐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억울함인지 한꺼번에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재빨리 따라붙습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하고 마음이 움찔합니다. 나를 가볍게 보는 건가 하고 결론을 서둘러 내립니다. 마음은 이렇게 빠르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봅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고통은 사건보다 해석에서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행동 하나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 행동에 붙인 내 해석이 커지면 고통도 커집니다. 해석은 종종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눌려 있다가 비슷한 자극이 오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시는 지금의 나만의 일이 아니라 그때의 나까지 함께 울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상대를 먼저 재판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살피겠습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첫걸음입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사람은 흔히 두 가지 길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분노로 치닫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눌러버리고 싶어집니다.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위축되는 길입니다. 말을 줄입니다. 눈을 피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두 길은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내 가치가 상대의 평가에 달려 있다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분노도 결국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뒤집힌 모습입니다. 위축도 결국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꺾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밖에서 평가를 받아 내 가치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에서 계행과 지혜로 내 자리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든 말든 나는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의 한 줄 법구를 세우겠습니다. 한 줄 법구. 수천을 이기기보다 나를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무시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싸움의 링에 올라갑니다. 상대와 나의 우열을 가려야 할 것처럼 마음이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그 링 자체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 링에서 이겨도 불안은 남습니다. 다음 링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이겼지만 다음엔 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링을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링을 내려오게 하는 힘이 내가 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여기서 나를 이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 속으로 썩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업을 한 박자 늦추는 것입니다. 분노가 솟을 때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솟을 때 수치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솟을 때 억울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보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섭니다. 그 자리에서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는 순간 자유가 열립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했고 비웃었고 때렸다고 붙잡는 동안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잘못을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문장을 되뇌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불 속에 세워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수행은 주인을 되찾는 훈련입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화가 납니다. 왜 다를까요? 상대의 어깨는 늘 비슷합니다.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의 피로입니다. 내 마음의 허기입니다. 내 마음의 자존입니다. 마음이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작은 무심함도 칼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의 절반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리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작은 진동에도 물이 넘칩니다. 컵이 비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같은 진동에도 괜찮습니다. 무시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냥 지나갑니다.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같은 말이 상처로 번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여유는 어떻게 생길까요? 첫째는 알아차림에서 생깁니다. 둘째는 해석을 늦추는 데서 생깁니다. 셋째는 나를 존중하는 습관에서 생깁니다. 먼저 알아차림을 해봅시다. 무시를 느끼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턱이 굳습니다. 숨이 짧아집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때 수행자는 몸을 보고 마음을 압니다. 지금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지금 수치심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 안에 아이가 울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이 곧 나를 이기는 첫 승리입니다. 다음은 해석을 늦추는 연습입니다. 내 말이 끊겼을 때 곧바로 나는 무시당했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 말이 끊겼구나라고 사실만 확인합니다. 단체방에서 내 메시지가 지나갔을 때 곧바로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봐라고 결론 내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반응이 없구나라고 확인합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묻혔을 때 곧바로 나는 하찮아라고 찍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흐름이 내 쪽으로 오지 않았구나라고 봅니다. 사실과 해석 사이에 숨 한 번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 숨 한 번이 업을 바꿉니다. 그 숨 한 번이 말의 칼날을 둥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존중은 구걸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먼저 생깁니다. 내가 내 말을 존중하면 상대도 내 말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존중하면 상대도 내 시간을 함부로 쓰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존중하면 상대도 내 경계를 쉽게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행은 마음 안에서 시작하지만 결과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점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무시인가요? 아니면 단지 상대의 서투름인가요? 상대가 바빠서 놓친 것인가요? 상대가 원래 표현이 둔한 사람인가요? 상대가 내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혹은 내가 오늘 유난히 지쳐 있는가요? 이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시는 관계를 끊어야 할 신호일 수도 있지만 오해는 관계를 살릴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무례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 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단호함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단호하되 미움으로 하지 않는 것의 연습입니다. 경계를 세우되 복수로 세우지 않는 것의 연습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원한을 원한으로 멈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욕을 참아내라는 소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분노로 대응하면 내 마음이 먼저 독으로 물든다는 뜻입니다. 분노로 말하면 내 말이 내 인격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좋게 보라는 자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자비입니다. 내 존엄을 지키면서도 독을 줄이는 자비입니다. 무시를 다룰 때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무시당한 경험을 내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늘 무시당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날 가볍게 봐라고 굳어집니다. 어디 가나 내가 만만해라고 마음이 돌처럼 굳습니다. 그러면 표정이 움츠러듭니다. 말이 작아집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운을 느끼고 더 가볍게 대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정체성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의 태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태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이 단단해지면 상대의 무례는 나를 꺾지 못합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을 바로 세우는 손잡이를 4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호흡입니다. 감정이 끓을수록 숨이 짧아집니다. 숨이 짧아질수록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한 번만 숨을 길게 내쉬십시오. 그 한 번이 나를 구합니다. 둘째는 시선입니다. 무시를 느낄 때 우리는 눈을 피하거나 눈을 찌릅니다. 둘 다 불안의 눈입니다. 수행자의 눈은 부드럽고 또렷합니다. 피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는 눈입니다. 셋째는 말의 길이입니다. 흥분할수록 말이 길어집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존중은 장광설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간결한 진술에서 옵니다. 넷째는 자세입니다. 등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가슴이 접히면 말도 접힙니다. 그러니 지금 등뼈를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자세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듬는 일은 도구를 다듬는 일과 같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깎아 곧게 하듯이 현명한 사람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시라는 사건은 화살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화살을 곧게 세우면 어디로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화살이 휘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부러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람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내 화살을 곧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일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반사작용을 이겨서 존엄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 길로 돌아오는 3분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앉아주세요.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게 해주세요. 엉덩이가 의자나 방석에 단단히 닿는 감각을 느껴주세요. 등을 무리하지 않게 세우고 어깨를 툭 내려놓습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눈은 감아도 좋고 반쯤 떠도 좋습니다. 첫 번째 1분은 숨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특히 내쉬는 숨을 조금 길게 해봅니다.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내려놓는다. 무시받았다는 해석을 내려놓는다.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순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1분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나요? 분노가 있나요? 수치심이 있나요? 서운함이 있나요? 외로움이 있나요? 각각을 조용히 이름 붙입니다. 분노야, 수치심아, 서운함아, 외로움아. 이렇게 부르면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나는 감정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자리에서 마음은 이미 한 번 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1분은 무주와 자비로 마무리합니다. 부처님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은 채 보시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존중을 바라되 존중에 매달리지 않겠다. 상대를 살피되 상대의 반응에 내 가치를 걸지 않겠다. 먼저 나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오늘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 나는 부드럽고 단단하게 말하겠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이제 상대에게도 아주 조금만 자비를 보냅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 상대는 서툴러서 그랬을 수도 있다. 상대의 무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두지 않겠다. 자비는 상대를 풀어주는 동시에 내 마음의 족쇄를 푸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길게 내쉽니다. 손끝에 힘을 풀어줍니다. 배의 힘을 풀어줍니다. 이마의 힘을 풀어줍니다. 눈을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명상이 아니라 생활수행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무시를 싸움이 아니라 경계 세우기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늘 안에 한 번은 하십시오. 무시를 느꼈을 때 혹은 그럴 것 같은 상황에서 아래의 3단계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찌르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숨을 한 번 내쉽니다. 말을 한 박자 늦춥니다. 그 한 박자가 내 품격입니다. 그 한 박자가 내 업을 바꿉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간결한 진술입니다. 무시를 느꼈을 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짧게 또렷하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지금 그 말은 조금 불편하게 들렸어요. 제가 말하는 중이라서 잠깐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농담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저는 존중받는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어요. 이 문장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요청입니다. 요청은 관계를 살립니다. 공격은 관계를 태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상대가 계속 무례하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합니다. 대화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더 차분할 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독이 든 물을 더 마시지 않는 지혜입니다.
수행자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독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미션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시를 느낀 날 집에 돌아가서 매 편 한 사람을 꼭 만들라는 미션입니다.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를 복귀하며 나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왜 제대로 말 못했냐고 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음이 아팠겠다. 그래도 참 잘 버텼다. 다음엔 한 문장만 더 단단하게 말해보자. 이 자기 대화가 쌓이면 무시는 더 이상 내 심장을 찌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이미 존중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생활 수행을 얹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기 비하, 금지를 서약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라는 말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뭘 바래라는 말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뭐 해라는 말을 끊어야 합니다. 그 말은 상대의 무시보다 더 날카롭게 나를 찌릅니다. 대신 문장을 바꿉니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나는 단단해지는 중이다. 나는 존중을 선택하는 중이다. 나는 오늘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이 문장이 습관이 되면 밖에 무시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의 기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살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내 체면을 깎았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잃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낮췄느냐보다 내가 내 품격을 낮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수천을 이기기보다 나를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 무시를 느낄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례를 만날 때마다 나는 부드럽고 단단한 경계를 세우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는 호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그 존중이 쌓여서 결국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